민경채는 사장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통쾌해. 웃음소리가 넓은 사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경채는 책상을 손으로 탁 치며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쓸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가 내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경채는 일어나 사장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진열장 안의 트로피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망.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의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장 통쾌한 게 뭔지 알아? 루시아 그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스텔라장, 그 할머니가 루시아를 배신하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민경채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좋다 루시아.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덤벼야지. 어딜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들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지. 하지만 결국 네가 당했어. 네가 믿었던 스텔라장한테 말이야. 민경채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민강유통 대표이사 민경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루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회장 자리도 결국 내가 차지할 거야. 한편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만 일어나세요.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스텔라장에 대한 분노, 민경채에 대한 증오, 그리고 루시아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을 검게 물들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스텔라 언니와 함께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민씨 집안 복수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루시아는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이에요, 몇 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조금씩 조금씩 민씨 집안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무해요. 너무 허탈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스텔라 사장님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냈는데 언니는 나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문태경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루시아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알죠, 그럼요. 저도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잘 알아요.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태경은 루시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시죠. 스텔라장이 왜 배신했는지, 민경채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아직 회장님은 회장이세요. 민경채는 사장일 뿐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문태경의 말에 루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텔라장을 만나서 직접 물어볼게요. 그리고 민경채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좀 쉬세요. 진정하시고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인 후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혼자 남겨졌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 왜요? 왜 나를 배신한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회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태경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착잡한 마음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벽에 주먹을 쾅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젠장, 젠장. 스텔라장,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문태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계속 걸어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본부장실로 돌아온 문태경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루시아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스텔라장은 왜 배신했는가?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최근의 거래 내역, 계약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명 뭔가 흔적이 있을 거야. 스텔라장과 민경채 사이의 거래 흔적이. 문태경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지섭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일부터 사장실에 출근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말 진짜예요? 민수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녀는 문태경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문태경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은 이들을 상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소문 빠르네요. 그건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정은 책상에 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 진짜냐고요?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소문이 사무실 전체에 퍼졌어요. 다들 난리예요. 민수정은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습니다. 문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채가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정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지섭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민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루시아만 믿고 루시아주를 잡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떡하라고요? 민경채가 사장이 되면 루시아 편이었던 사람들 다 쫓아낼 거잖아요. 민수정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지섭도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일이? 루시아가 회장인데. 민경채가 사장이라니 이게 말이 돼? 회장이 사장을 임명하는 거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민지섭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문태경을 쳐다봤습니다. 문태경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자세한 건 저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지금은 저도 복잡해서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세요. 제가 알아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할 말을 잃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문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수정과 민지섭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지섭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짜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 루시아가 이길 수도 있고 민경채가 이길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민지섭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튼튼한 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줄이었네. 루시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스텔라장이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민수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민경채가 사장이 되면 루시아 편이었던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 아니, 벌써 우리 명단 작성하고 있을 거야. 민지섭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수정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 짜증나.
정말 짜증나.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이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지섭은 민수정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봐. 우리 상황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민지섭이 속삭였습니다. 민수정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민경채한테 빌어야 해? 아니면 루시아를 계속 믿어야 해?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급 빌라의 거실에서 스텔라장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심지어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모태범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루시아와 결별할 생각이십니까? 모태범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스텔라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스텔라장은 찻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루시아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도 소중하고 그동안 많은 것을 함께 이뤄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 고민했는지 나도 잘 알아.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루시아는 복수에만 집착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원해. 민강유통을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민경채와 손을 잡는 게 맞아. 그래야 우리 세리한테 좋은 회사를 물려주지. 모태범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시아 누님이 다치면요? 민경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루시아 누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사장 자리를 차지한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장 자리까지 노릴 거예요. 모태범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지. 루시아가 현명하게 물러나길 바라.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스텔라장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루시아도 알아야 해.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걸. 모태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텔라장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 조용한 병실 안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민두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으흑.
민두식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했습니다. 천장이 천천히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렸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야 대체? 민두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루시아와의 대립, 회사 내부의 갈등,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쓰러진 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야? 민두식은 손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래, 문태경, 이 자식. 그 자식이 복수를 위해서 내 회사에 들어온 거였지.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민두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벨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곧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민두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눈동자 검사부터 할게요. 의사는 펠라이트로 민두식의 눈을 비춰보았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물 좀 주시오.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따라 주었고 민두식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시원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건물 법무팀 팀장실. 김선재는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서류를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재밌군, 재밌어. 역시 싸움은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 김선재는 의자를 빙글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무너지고 민경채는 올라가고 스텔라장은 배신하고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김선재는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세리의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언제 터뜨리지? 민세리가 스텔라장 손녀가 아닌 거. 이게 정말 폭탄이거든. 이거 하나면 모든 판도가 뒤집어져. 김선재는 서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싸움 구경하고 정말 절호의 순간에 터뜨려야 돼. 가장 필요한 때에 말이야. 루시아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 이 카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루시아는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김선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채는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법무팀장?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일들을 겪어왔는데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김선재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팔짱을 켰습니다. 나를 그냥 말단 변호사쯤으로 생각하나 봐. 민경채, 너는 크게 잘못 봤어. 나도 야망이 있다고. 법무팀장으로 평생 살 생각 없어. 김선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루시아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터뜨려야겠어. 그래서 루시아한테 사장 자리를 받아내는 거야. 민경채가 사장이면 나는 뭐가 되겠어? 고작 법무팀장? 아니지. 루시아를 도와서 루시아가 회장,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김선재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군. 아주 좋지. 루시아는 똑똑하니까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민경채보다 훨씬 협상이 잘 될 거고. 김선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긴 민경채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못생겼어. 성격도 그렇고. 차라리 루시아가 훨씬 낫지. 루시아는 최소한 미인이잖아. 그는 다시 의자를 돌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강유통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화면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직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곧 이 자리가 바뀔 거야. 김선재, 민강유통 사장. 나쁘지 않은데. 회장실로 돌아온 루시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창문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스텔라장,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 왜 나를 버린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하던 나한테 사장님만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고. 루시아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민경채가 뭘 줬길래 나를 버린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루시아야. 쉽게 무너지는 루시아가 아니라고. 루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루시아와 스텔라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파리의 에펠탑이었습니다. 이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사장님? 루시아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네요.
루시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응, 중요한 일이야. 루시아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사장실에서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드디어 해냈어. 사장 자리에 앉았다고. 이제 루시아 그년을 완전히 무너뜨릴 차례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준비한 거 다 실행에 옮겨.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루시아 편이었던 사람들 명단 작성했지? 그 사람들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야. 민경채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직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이름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문태경, 민수정, 민지섭.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야겠어. 특히 문태경은 루시아의 오른팔이니까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해. 전화를 끄는 민경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시아, 내가 나를 무시했던 거 기억해? 근본 없는 년이라고 했지. 이제 누가 근본 없는지 보여줄게. 병원에서 민두식은 검진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회복이라며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민두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 민경채 그 녀석이 회사를 망쳐놨겠지. 당장 퇴원해서 회사로 가야 해. 민두식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우며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젠장,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곧 회복할 거야.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민경채를 쫓아낼 거고 루시아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야. 민두식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고 곧 루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싸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